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광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좋게 오는 수요일이에요. 네. 뭐 잊으신 거 없나요? 가을 분위기가 너무 나는데 오늘 우산을 놓고 왔어요. 아니, 우산만 놓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비 오는 날은 빨간 장미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빨간 장미를 놓고 오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배워서 너무 반갑고요. 여광재 원장님은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석박사셨잖아요. 휴스턴 임플란트 센터에서 근무도 하시고 이력이 정말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알 사람은 요즘에 다 아신다면서요. 네. 아유, 아닙니다. 유명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인터뷰 주제는요, 디지털 치과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특히 어린이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 칫솔질을 저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보통 아이들 칫솔질을 처음에 몇 번 도와주고 네. 본인들한테 직접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들은 손을 놀리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치아를 어떻게 닦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고요. 또 개념이 없어요. 어른도 귀찮아서 잘 안 닦는데 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숙달될 때까지는 같이 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 약 한 3분 정도 닦아줘야 되는데 한 네. 10초 정도 닦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켜보지 않으면은. 그렇죠. 음. 아유, 누구든지 그래요. 좀 그렇죠. 귀찮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네. 어차피 애들이 어린애는 그 유치가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영구치가 나오는데 굳이 그거를 뭐 잘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영구치에 비해서 유치가 굉장히 약하고 네. 유치는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아이들이 발음을 배울 때 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유치가 일찍 빠지게 되는 경우 특정한 발음을 못한다든지 그런 네. 경우가 생겨요. 발음상의 문제가 생기군요. 예, 발음이 그렇습니다. 새는 경우가 그 유치 관리가 잘 안 돼서일 수도 있다는 네, 얘기. 그렇습니다. 일찍 위쪽 앞니가 빠진 경우에 F 발음을 못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유치는 영구치가 나오기 전까지 그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 공간이 유지가 안 되면은 뒤쪽 치아가 앞쪽으로 온다든지 해서 치아가 나올 공간을 이미 남한테 점령당해 버리니까 예. 번니가 난다든지 또는 심지어 치아가 아예 매복돼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 지금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악조건을 제가 어렸을 때 다 가지고 있었어요. 덧니가 떡하니 났었는데 그게 그렇게 유치 관리를 안 해서군요. 네, 그리고 또한 유치는 영구치보다 얇고 또 작고 네. 좀 물러요. 그래서 충치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유치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유아 즉 애들은 턱이 이게 아무래도 성인보다 작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구치 숫자하고 나중에 나온 그러니까 유아 때 유치하고 영구치하고 숫자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는 20개예요. 네. 영구치로 유치를 판단해 보면은 영구치 작은 어금니 자리에 유치 어금니가 있어요. 예. 그리고 네. 유치의 마지막 어금니 뒤쪽으로 첫 번째 영구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유치가 일찍 빠지게 되는 경우 덧니도 나고 또 영구치에도 충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치아들이 제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누워서 난다든지 덧니로 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영구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충치가 많이 생기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치만 잘 관리를 해도 나중에 커서 삐뚤삐뚤 자란 그 교정비를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갓 태어났어요. 간 신생아. 네. 얘네들은 이가 없잖아요. 네. 이 안 닦아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이가 나오기 전부터 예. 물에 적신 거즈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젖을 먹고 나면은 혓바닥이라든지 네. 뺨의 안쪽 이 물질이 끼어 있을 수 그런데 이 있으니까요. 물질을 오? 일찍부터 제거해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 구강 청결이라고 볼 수 있네. 입 안에 전체 꼭 이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 이가 없더라도 깨끗이 닦아주는 습관을 기르고. 예, 이제 아까 그렇습니다. 그 칫솔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그 아이들이 그 익숙해지기 전에 애들용 전동 칫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떤가요?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요? 예. 어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칫솔과 일반 칫솔에 큰 차이가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닦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동 칫솔을 일단 쓰기 시작하면 재밌어해요. 그래서 편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아주 유용한 툴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3분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저는 궁금했어요. 예, 일단은 치아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3면을 닦아야 돼요. 안쪽, 위쪽, 또 바깥쪽. 대부분 네. 이 3면, 또 마지막 치아인 경우에는 4가지 면을 닦아야 돼요. 네. 그런 면들을 제대로 닦아주려면은 3분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3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3분 하길래 3분만 채우려고요. 앞니만 이렇게 닦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군요. 근데 사실은 3분을 지키기가 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네. 예전에 보면은 어렸을 때 저 기억에도 어른들 그냥 치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굉장히 매웠어요. 매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은 애들 전용 뭐 치약도 많이 나오고 예. 종류별로 많이 나오죠. 그 치약은 어떤 걸 또 권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이들이 치약을 뱉을 수 있기 전까지는 네. 불소가 없는 치약을 꼭 쓰셔야 돼요. 먹어도 탈이 안 나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치약을 먹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네. 치아 표면에 어떤 얼룩이 생긴다든지 또는 치아 표면이 약해지는 플루오로시스라고 해요. 일종의 불소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처음 난 영구치 어금니에 이상한 얼룩이 있다든지 또는 치아가 약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른 치약을 일찍부터 써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먹어주게 되면은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불소가 없는 어린이용 치약이 있습니다.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네. 그런 걸 쓰시는 게 좋고요. 아이가 큼에 따라 충분히 뱉을 수 있을 때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는데 여전히 불소가 들어가 있지만은 맵지 않은 그런 치약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하. 거 써주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 어른 치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그러니까 애기였는데 어린이 치약 말고 얘가 기호가 어른 치약이 맞아서 맛있어서 걔를 갖다가 이제 불소가 는 걸 이렇게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치면 이에 대해서 얼룩이 남는 거 이외에도 무슨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소화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치아 자체에 약해진 그런 작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불소라는 성분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충치를 예방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보통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다른 또 예. 오히려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미세한 양을 먹는 건 괜찮은데 뭐 그렇겠죠. 조금 많은 양을 주기적으로 먹게 되면은 오히려 해가 그래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네. 또 이제 어떤 내장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치아 쪽이 아닌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불소란 것은 유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또 조심해야 될 네. 성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정말 주의해야 될 그 품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은 보니까 지금 제 손주 얘긴데요. 예.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제가 보니까 네. 그렇게 아직은 지금 이갈이를 이제 겨우 할 정도 됐는데도 예, 그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서 그 점검을 받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점검을 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제일 먼저 치아가 나오면서 네. 치아가 지금 제대로 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치아가 나오면은 불소 도포를 해서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고요. 네. 아하. 예, 그리고 또 치아 중에는 어떤 것들은 안 나온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치아들이 있어요. 이런 치아들이 있는 경우에 미리 대비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아하.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거나 우리가 못 느끼는 네, 것들을 그렇습니다. 전문가께서 보시고 예방 조치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이 울면은 항상 자고 있는데도 우유도 주고 주스도 줘요.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앞니 위쪽이 대부분 일찍 상하나요? 썩게 돼요. 아, 왜냐면 잘 때 했으니까 그 이물질이 그대로 입안에 남아 있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유병 우식증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해요. 네. 치아 윗부분에 하얗게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아, 네네. 자기 전에는 먹이고 네. 이를 어, 닦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다가 그렇게 울고 보채는데 그냥 마냥 둘 수는 없으니까 보통 엄마들이 공갈적 극치를 이렇게 네. 물리잖아요. 그 편이 더 나은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속을까요? 하하하. 우유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고 네. 조금 크면 이제 다 알게 되겠죠. 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다 깨내 뭐 우유를 수유를 하고 그냥 놔두면은 입안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세균 번식이 잘 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나오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정말. 그게 가장 큰 충치의 원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그 대신 뭐 어른처럼 뭐 6개월에 한 번씩 꼭 가서 뭐 점검 받거나 그 아기들도 그러면은 그 기간이 치아가 난 있어요? 이후에는 그 치과를 방문하는 뭐 예, 예. 안 좋다면은 뭐 그때 가야 되겠지만은 정기 점검은 역시 6개월 정도마다 하는 게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6개월마다 오셔서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치아를 닦는 거 이런 네. 것도 배우시고요. 또 충치가 있다면은 이른 시기에 발견해서 살짝 떼우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크게 번지기 전에, 아프기 전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네. 그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점검 받는 거는 이거는 생각해 필수사항이죠? 늘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해야 네,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 시간에는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과 어린이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질문들이 아주 홍수처럼 물밀듯이 들어왔는데요. 원장님 손주가 있으신 분인데요. 치약이 예. 떨어졌을 때 껌으로 양치를 시킨다. 껌 씹어. 껌 씹고자. 이렇게 한대요. 이게 바른 관리일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치약이 없는 경우라도 칫솔로 그냥 닦아주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예. 껌을 씹는 네, 것보다는 껌은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예. 하는 거고 단순히 헹군다든가 또는 치약 없는 칫솔 맨칫솔로 그냥. 이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글은요? 가글은 어때요? 가글은 아이들이 뱉을 수 있기 전에는 일찍 쓰기 시작하면은 아까 같은 네. 사태가 나겠군요. 그리고 가글은 또 사실은 좀 독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따갑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막 입천장이 다 헐 것 같이 네, 그렇게 그렇죠. 맵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입안 상피 조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네. 벗겨진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야, 있어요. 위험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맨칫솔로 어차피 이물질 제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꼭 충치 예방보다도 뭐 하루 이틀이면 그 다음 날이면 살 거니까. 네, 이틀까지 그렇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살 거니까 아. 맨칫솔로라도 이물질 제거하는 정도로만 하라. 예, 그럼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요. 치약 대신에 소금, 왕소금 맞아요. 저도 그런 붉은 경험이 소금. 있어요. 그거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하고
소금물로 이렇게 닦는 거라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소금 같은 경우는 치아가 일찍 마모되거나 또는 잇몸이 마모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진 소금이라든가 그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결정 형태로 된 큰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치아나 잇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오히려 굵은 소금으로 닦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박박.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시원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아. 그거는 좀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예, 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짧게 질문 드렸었잖아요. 임플란트나 이렇게 하는 비율이 한국 사람, 그다음에 미국 사람 어디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단연코? 한국 분이 제일 많으시네요. 왜 그런다고요? 예, 정말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참는 인내. 예, 인내력이 너무 인내 아이콘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참다 보니까 아주 통증이 올 때까지 보통은 그냥 안 가고 치과도 안 가고 네. 이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들 바뀌셨을 거예요. 네, 점차 많이 바뀌고 있으세요. 네, 그렇겠죠. 네네. 자, 그 아까 우리가 이제 다시 어린이로 돌아와서요. 네. 영구치가 날 무렵에 이제 그때는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애들이 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럴 텐데 그때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예, 영구치가 맨 처음 이제 잇몸을 뚫고 나온 경우 네. 이 영구치가 좀 부드러워요. 아, 표면이 그리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요. 이 골짜기가 좀 아무래도 처음에 나왔을 땐 약하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좀 메워준다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영구치가 이제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소홀히 하셨더라도 일단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 영구치를 어떻게 하면 오래 보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구치가 처음 나와서 한 2, 3년 사이에 대부분 치아의 골짜기 부분에 충치가 많이 생겨요. 네. 아하. 그래서 그 골짜기 메우기 아. 목메우기라고도 하고요. 미국말로는 실란트라고도 해요. 아, 이런 걸 네. 해줌으로써 서로 실란트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강해지기 전까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좋고요. 아, 근데 참 영구치는 신기한 것 같아요. 뭐가요? 아니 애들 때는 작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사람이 크면서 이거 치아도 같이 크는 거죠. 그렇진 아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네. 예, 이제 치아가 맨 처음에 머리 부분만 먼저 나오고요. 뿌리는 아직 생성이 계속 되면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게 참 예. 이런 상식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신묘막측한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6세 정도의 아이들의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현재 전립 밑에 영구치가 다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예. 그것이 서서히 올라와서 와. 이제 자기 발육 상태에 맞춰서 이게 자리 잡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영구치에 작은 어금니나 이런 게 하나나 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왜요? 분들은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전이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요. 네. 그 전이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할 때는 임플란트로 간다든지 또는 하나 정도는 그 스페이스, 그 공간을 네. 교정을 통해서 메워준다든지 그런 플랜을 조기에 세워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공간을 꼭 메워야 될까요? 왜냐면요 제가 아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네. 한 고등학생 정도인데 그러니까 턱이 뾰족한 게 소원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금니 2개를 확 빼가지고서는 그렇게 교정을 하던데요. 예, 저희가 이제 교정을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치아를 빼는 방법과 안 빼는 방법. 그런데 그거는 전체에 우리가 턱의 사이즈, 아치의 사이즈를 재보고 네. 또 치아의 사이즈를 일일이 재봐요. 그래서 치아를 아치 안에 넣는데 충분한 공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아 발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에는 2가지가 있어요. 주로 많이 빼는 치아는 작은 어금니를 빼요. 아무래도 네. 네. 근데 이제 뒤에 큰 어금니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첫 번째 어금니는 6살에 나와요. 그래서 네. 6살 어금니라고 해요. 두 6살 어금니 이쁘네. 두 번째 어금니는 12살에 나오는데 12살 어금니라고 해요. 야, 예.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6살 어금니가 처음 나와서 잘 썼기 때문에
빼는 김에 6살 어금니를 빼자 이렇게 교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그러한 디시전은 전체적인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네. 디시전을 내리고 그에 따라 환자분한테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아. 결정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의 손길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 아무래도 부분이네요. 그렇겠죠. 근데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네. 미국의 학생들 보면 대부분 그 교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교정이 필요한 게 꼭 외환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치과에 가는 빈도라든지 통증을 느끼는 빈도가 적을 거란 생각도 네, 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죠? 일단은 치아는 옆에 이웃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의 어떤 컨택, 아, 서로 맞닿는 면이 예쁘게 맞닿아야 돼요. 어. 네. 가지런하게 맞닿으면은 덜 썩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건너편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래 위의 관계가 좋아야 부정교합이라고 해요. 아래 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네. 그래서 부정교합이라든지 또는 치아가 삐뚤빼뚤 있는 경우에는 네. 충치에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요? 이게 성격 탓인가요? 저는 왜 다 지 맘대로 다 삐뚤빼뚤 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정은 언제부터 보통 들어가면 좋은가요? 교정은 처음 교정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게 7세에서 8세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그때쯤에 이제 턱이 어떻게 자랄지, 네. 전체 치아 사이즈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결정을 하는 시기예요. 네. 그러면은 아래 위에 부정교합일 경우 예를 들어서 주걱턱이 된다든지 어머. 또는 이제 뻐드렁니라고 하죠. 윗턱이 훨씬 더 큰 경우 네네. 아래는 턱이 굉장히 작고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보통은 7, 8세 정도 되면 위쪽과 아래쪽에 앞니가 나오게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그런데 위쪽의 앞니가 아래쪽의 앞니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드물게는 한두 개 또는 전부가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런 건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차적인 교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말로는 이제 페이스 1 교정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치아의 발달에 따라서 치조골도 그러한 방향으로 성장이 돼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한 어떤 심적인 어떤 자격지심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네. 영향을 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음 교정 관련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아. 중요하시고요. 맞아요. 아니 그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더니 조기 진료가 이렇게 중요한지 네. 몰랐어요. 많이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교정은 12, 13세에 영구치가 나왔을 때 하면 된다. 그럼 그전에 맞아요. 해봐야 보통 그러죠? 그 전에 해봐야 또 삐뚤어지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한 80% 정도는 맞아요. 예. 그러나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음흠. 치아의 배열이 잘못되어서 뼈가 잘못 생성되고 네. 그에 따라 그게 영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는 약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적인 요법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그걸 발견해주면은 그러겠죠. 그거를 성장을 어떤 가이드를 해서 맞아요. 예를 들면은 오이 넝쿨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저도 그 그게 생각했어요. 가이드를 해주면은 예. 제대로 자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따라 올라가게끔. 네, 치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배열도 정확하게 해주고 예.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 전문가가 그런데요. 보면 이렇게 이가 나는 삐뚤어질 때다 하고 있는 애들을 딱 발견해가지고 지지대를 마련해주면 곧바로 자랄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는군요.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명님.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특히나 이 남자 개구쟁이들 있잖아요. 예. 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가 부러지거나 네. 깨지는 경우들 좀 있잖아요. 연구치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부러진 치아 또는 빠진 치아를 생리식염수나 또는 네. 우유에 담가서 일단은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치과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어머. 그럼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거를 거예요? 제자리에 다시 꽂아서 네. 교정용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예. 다시 또 고정이 되고요. 오. 신기하네요. 반영구적으로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저희도 처음 듣는 예,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건 너무 황당하단 말이에요. 이건 보나마나 그렇죠. 깨지거나 이러면 못 쓸 건데 한번 그냥 빠지면 이렇게 버리는 생각해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손가락이든 이렇게 절단됐을 때 빨리 그거를 보관을 해가지고 갖추면 접합수술 같은 예, 거 맞습니다. 하면 살아나는 거랑 비슷한 이치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와, 오늘 아주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성인들도 물론 뭐 치아 때문에 치과 가는 경우도 많지만은 네.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잘 길러주고 네. 제대로 또 이렇게 미리미리 가서 검진도 받고 예측을 하는 네.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수술이나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임플란트는 마지막 단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 치아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네. 임플란트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떤 방법이 없을 때 대체시키는 방법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배우고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굳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까지 가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오셔서 신경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데 임플란트 하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으세요. 어허. 이 치아를 살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 임플란트는 마지막 수단으로 가는 거고요. 네, 평소에 관리를 안 해두시면은 임플란트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뼈 이식을 2번, 3번 또는 4번까지 했는데도 안 되시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세요. 네, 물론 드물겠지만 그러면 네. 치아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게 이제 인봉 관리 같은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네네. 뭐 거기서 이제 피가 난다든지 통증이 와야지만 아는 사태니까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임플란트는 마지막 수단이고 예. 자기 일을 네. 잘 가꾸는 것이 우선이다. 네. 그리고 모양 좋게 만들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모양이 좋은 게 아니고 모양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 오늘 어린이 치아 관리 진짜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어린이 치아 관리는 이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일단은 많이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아는 맞아요. 만큼 오늘 아는 관리해준다고.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 들으신 분들은 네. 좋은 상식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첫 네. 번째는 이 닦는 습관, 네. 제대로 이 닦는 습관을 부모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부모님이 또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치과 방문. 이거는 아이 때 습관이 되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습관이 됩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치과를 방문하게 되죠. 오늘 정확히 알았어요. 제 치아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다 엄마 탓이었어요. 예전에 어른들 탓할 건 없고 예. 그때는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래 그때는 탓해야죠.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 그랬던 거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요 초대석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강재 원장님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